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BMW 오늘 2015년식 7시리즈 750 모델이에요. G바디 750이죠. V8기통 4400cc N63 형식을 가지고 있는 트윈 터보 엔진이에요. 14년도까지는 저 F바디가 나왔어요. 쟤도 750이에요. 근데 엔진 뭐가 내려와 있죠. 지난 전편에 이어서 엔진 오일 소모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키로수 혹시 보였어요, 피디님? 되게 짧던데요. 8년 된 차량이고 5만 밖에 안 탔어요. 그쵸. 차주분께서 분당에서 오셨는데 오일 보충을 한 달에 2통 정도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2리터. 그러다가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정식 서비스센터 방문했더니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엔진을 교환하셔야 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지금 블럭에 손상이 의심되거든요. 혹은 크랭크 메탈 베어링에 손상이 의심돼요. 오일이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어딘가 소모되는 기계적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스톤에 있느냐, 아니면 밸브 스템실이나 터보에 있느냐, 그걸 방치하는 순간 이렇게 가요. 제가 생각하는 오일 소모의 기준은 주행거리가 10,000km를 탁 탔을 때 최대 소모량은 1리터가 넘어서면 안 돼요. BMW 기준에서, 가솔린 모델에서. 기계적인 요인을 잡지 않으면, 혹은 태생의 오일이 소모된다 그러면 냉각하고 윤활이 떨어지면서 천천히 엔진이 망가져요. 저희 단골분도 750 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7만 km대인가 엔진을 무상교환 받고 지금 11만인가 12만인가 타셨어요. 결코 쉬운 엔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V8기통 엔진이. 거기다가 차주분이 제일 알아요. 오일이 안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일이 외부로 새는 데도 없는데 오일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다. 엔진 손상의 시작점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아우디 2.0 TFSI, 네. 그 다음에 미니쿠퍼 S 1.0 터보 엔진들, 처음 출고하고서부터 2,000, 3,000년 1리터씩 먹었던 엔진들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심지어 5만원도 엔진이 박살나고요. 8만, 10만을 넘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요인이 요즘 엔진이 다 직분사 터보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저 때까지만 해도 8만, 10만을 버텼어요. F바디 저 엔진. 저 때까지만 해도 버텼는데 얘들은 희한하게 못 버티고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변경이 있었으니까 전 750 엔진보다도 문제가 좀 생겼다고 봐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가면은 같은 차종을 타시는 많은 오너분들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적인 예인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타격음 때문에 한 달 내 전화를 받고 제 눈으로 본 것들이요, 한 8대 이상 돼요. 750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집만 오시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750을 저희 손님분이 중고로 그냥 싸다고 해서 갖고 오셨는데 740하고 차값 차이가 별로 없어요. 750 한번 타볼까? 출력도 넉넉한데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단골분도 차 바로 반납 하셨어요. 이 소리 딱 듣자마자. 김 팀장한테도 문자도 갔어요. 뭐 2만 몇 천에 엔진을 바꿨는데 7만 대에서 엔진 또 뻗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리 가능합니까? 그런 문의들이 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손상이 되어 있는지, 엔진을 전체로 오버를 해야 될지, 엔진을 교환해야 될지, 아니면 엔진 탈거해서 실린더 헤드만 수리하면 될지. 근데 엔진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오버를 예상해요. 플러그 코일 빼가지고 내시경 보고 엔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디젤 수준으로 오일 양은 한 200ml 정도 줄어든 걸로 보여져요. 냉각수도 샜었네요. 노수가 있었네요. 네, 보면은 곳곳이 새네요. 지금 이제 터빈을 공기를 빨아서 이쪽으로 이제 공기를, 압축 공기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깨끗하죠. 근데 뱅크 2 쪽에, 터빈 쪽에가 안에가 오일이 살짝 보여져 있어요. 오일 찌꺼기가 플러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저 엄청 떡지덕지. 이게 정상적인 플러그면 지금 오일 찌꺼기로 한가득이, 저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카본이 날아간 걸 볼 수 있죠. 네. 압축이 일로 새니까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오일을 타고 순환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찌꺼기들이 계속 오일 라인으로 밀 거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거. 와, 끝났다 이거. 항상 피스톤에서 카본이 날아간 부분 있죠. 이렇게 날아간 부분이 있고 옆에도 날아갔죠 이게. 네. 여기는 완전 깨끗한데 와. 블럭 봐봐, 난도질이 돼 있죠 지금. 네. 칼로 다 긁어놓은 것 같아요. 더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네. 이건. 오일 소모가 심했기 때문에 밸브에도 카본이 그대로 갖다 껴있는 거예요, 밸브가. 와, 각대에서 보면은 찌꺼기들이. 지금 터빈 쪽에서도 오일 역류가 있었다는 거는 피스톤이 하강할 때 그 외벽에 있는 오일을 긁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피스톤 부분이, 마찰부가 손상이 되면 그 압축 압력 가스가 그대로 오일 라인을 밀어내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오일이 흡입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오일이 또 들어가면서 오일 연소가 심해지고 카본이 많이 생기면서 점진적으로 엔진이 만신창이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좀 더 진행되면 아마 엔진이 멈출 거예요. 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중고차 이 가격 보면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들 뭐예요? 한 번쯤 꿈꾸잖아요. 수입 대형 세단. 예, 그랜저 살 것 같으면 내가 워런티 끝난 차 이거 한번 타볼까? 마력대가 이거 450마력인데 전에 F02 모델에서는 400마력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델 와서 몇 마력 되는지 아세요? 450마력이 됐어요. 토크도 한 10토크인가 아마 올렸을 겁니다. 같은 엔진으로요. 지금 나온 신형 몇 마력인 줄 알아요? 560마력이에요. 같은 엔진으로. 전에 엔진에서 블럭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실린더 헤드 밸브 스템실이 노후돼 갖고 혹은 터보가 안 좋아서 오일 소모가 있는 경우는 좀 종종 있었는데, 근데 이 모델에 와서는 오일이 소모됐다, 곧 엔진이 죽는다. 그게 뭐 1000cc든 6000cc든 관계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점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아까 안에 엔진 내부에 오일 찌꺼기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거 보셨잖아요. 네. 피스톤 벽면을 또 타고 내려갈 거고 오일하고 또 섞일 거고요. 이런 이물질 때문에 피스톤 벽면 손상이 굉장히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망가지겠어요? 좀 쓰다 보면 터보는 나가버려요. 에어필터 봤을 때 많이 지저분하지 않았죠? BMW 정품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피스톤 8개 바꾸고 엔진 블럭까지 가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품도 지금 국내 재고가 없어요. 독일에서 발주 넣으면 3주를 기다려야 돼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엔진 소리가 좀 심각했잖아요. 보통 가속할 때 이게 소리가 나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때는 뭔가 임시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마력대를 계속 올리면 폭발 압력도 높아져야 될 거고 과급 압력도 많이 써야 되고 피스톤의 압축 압력도 많이 써야 그 동력을 전달하는데 그 큰 힘을 내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냉각수도 좀 세고 있고요. 체격에 맞게끔 엔진이 사용되는 게 맞아요. 이 큰 바디는 2톤이 넘는 중량의 바디는 8기통으로 끊는 게 맞는데 전 세대 엔진보다는 조금 내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이한 건 밖으로 오일 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계하신 분들도 되게 똑똑한 분들이실 거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설계를 하셨을 텐데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어렵죠. 않나. 조심스럽지만 제가 뭐 설계를 논할 건 아니고 일단은 이런 현상들이 그래도 꽤 있다. 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셔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안 사셨겠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또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실제 세팅된 게 너무 길어요. 대부분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계시지만 가혹 조건주에 뭐 예를 들어 시내만 계속 쓰신다거나 그랬을 때 키로수로 보면 안 돼요. 엔진 가동 시간을 보고 교환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1시간에 제가 100km를 갈지 50km를 갈지 1시간에 20km를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서 엔진 가동 시간 보면 트릭 컴퓨터에 나오거든요. 조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내 차는 괜찮은데 그거는 진짜 일부분이란 얘기예요. 한 번만 잘못 걸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막 초래되잖아요. 차는 고장났고 수리가 한 달, 두 달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손님이. 그래서 오일 교환 관리도 제 기준이긴 한데 기간으로 한 200시간 정도 운행이 되면 저는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게 제 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봐요. 빡빡한 열에 터빈도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 열기가 호스가 5만 밖에 안 탔는데 이게 냉각수가 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열이 많다,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식혀야 된다. 가다 서다가 반복하는 조건보다는 쭉 일률적으로 주행하는 게 냉각이 잘 되고 엔진 손상이 적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고속도로 주행한 차, 시내에서 계속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 그대로 그냥 식히는 둥 마는 둥 하는 차량 그 주행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엔진 과열이 유발하지 않도록 엔진 오일 관리 잘 하시고 냉각수 관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내 차 상태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일 소모가 조금이라도 시작되면 바로 점검하셔야 돼요. 사장님, 제가 혹시 오일을 지난번에 갈고 한 2000km 만에 지금 1리터 보충등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보충하면 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원래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원래 태초부터 먹는 엔진이 장기간 봤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오늘 영상은 좀 아쉽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V8기통 터보 엔진
NA 엔진은 좀 덜해요. 근데 터보 엔진에서는 말도 안 되게 피스톤하고 엔진 블럭 손상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 중고차를 사시거나 혹은 보유하고 계시다면 유심히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차주분한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정비에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